안녕하세요. 아우리 국가한옥센터 이강민센터장입니다. 오늘 한옥 수요 다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옥 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같이 하라 그래서 목차에 들어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포럼이 지금 요번 올해 4번이 계획이 돼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자 제가 또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한옥 수요, 사람들이 어떤 한옥을 해서 살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그 한옥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주제로 오늘 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 한옥 성능, 가격, 기술, 또 그 보존의 문제, 그 한옥 교육의 문제 등으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음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변화 양상에 대한 배경들은 일단 하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들은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그 주거 문화의 전환을 맡고 있다. 특히 그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에 대한 이 관심들이 전원 생활에 관심과 또 붙어 있고, 그것들이 한옥 수요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그에 맞추어서 사실은 그 여러 정부라는 지자체에서 그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해온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에서도 그 지원 조례들이 급격하게 되는 걸 보면은 그것과 거의 비슷한 그래프로 한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지표에서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 전통문화가 어떤 상품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의 경향이고요. 한류 열풍이라든지 또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한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이런 조사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추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 수요 다변화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연구소에서 했던 그 각종 연구들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들을 가지고 좀 비교를 서로 해가면서 어떤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한옥시장 활성화 연구를 하면서 약 550명, 30세부터 65세까지 골고루 조사를 했습니다. 1대1 면접 조사를 통한 조사가 있었고요. 또 전라남도 행복마을의 입주자하고 인터뷰로 조사를 한 게 있고, 또 북촌, 서촌, 전주 등 도시 한옥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 인터뷰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 한옥 수요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속 같은 표가 나오는데요. 왼쪽에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하는 쪽은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본 겁니다. 실제로 한옥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고요. 오른쪽에는 실수요층이라고 한 거는 지금 현재 한옥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어떤 쪽이 비어있기도 하고, 또 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관심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봤더니 잠재적 수요층이 월소득이 400만 원 이상, 또 500만 원 이상이 한 30%가 넘습니다. 이상의 자영업, 사무직 종사자들이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평균적으로 한 32평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또 현 거주주택의 평균 가격이 한 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한옥에 살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의 그 평균쯤 되겠습니다. 실수요층은 조금 더 이제 그 연소득이 5천에서 1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고요. 자영업자, 예술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한옥에 살기 전에는 약 54%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한옥으로 이사 오십니다. 요 표는 상당히 좀 저희도 조사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40대 이하의 거주자 비중이 대단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북촌
서촌의 경우 저희가 그 설문했던 분들은 뭐 70%, 서촌은 50% 정도. 이게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를 했던 분들인데요. 아무튼 40대 이하의 거주자 비중이 상당히 도시 한옥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 구성도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약 20% 정도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한옥 경험 체험의 빈도를 조사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한옥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도 살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도 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수요층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예전에 한옥에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60% 이상이 예전에 어릴 때라든지 이럴 때 한옥에 살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한옥 거주를 결정하는 데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옥에 왜 살고 싶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새로운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게 큰 욕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그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건데, 아무튼 그 새로운 주택무역 거주에 대한 욕구, 그게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귀농이라든지 교회 생활에 대한 그 동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희망 거주 유형인데, 이거는 그냥 살고 싶다니까 실제로 그러면 3년 내로 이사 갈 계획도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희망 거주 할 때는 한옥이 지금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53% 정도가 한옥에 살고 싶다고, 아파트로 가시겠다가 28%, 단독주택은 의외로 한옥이나 아파트에 비해서는 적은 16% 정도가 이게 나왔는데, 3년 이내에 이사를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가 이제 역전을 합니다. 대체로 46% 정도가 아파트로 가시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이 30%는 3년 이내에 한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가 나오는 거면 상당히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속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한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할 때 저희는 지금 뭐 한옥의 그 숨은 철학과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옥구조의 기와지붕 원준 건물, 그게 한옥의 전부다. 그리고 내부는 현대적 공간으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그거는 외관에서 보여지는 그 전통의 계승이 한옥의 계승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실수요층들도 마찬가지인데, 외관은 전통 양식을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화하는 또 한옥이다 하고, 특히 이제 실수요층은 전통 재료, 나무라든지 흙 같은 것들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옥 거주 희망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것들이 친환경 자재, 쾌적한 자연환경 이렇게 됩니다.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는 수요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원 생활을 희망한다. 한옥에서 살면서 뭔가 전원 생활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관련되는 그 희망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주 지역 결정 시 고려 요인, 그러니까 어디 살고 싶으시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 고려 요인이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자연환경입니다. 이것들이 좀 그리고 그 생활의 편의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자연환경을 더 높이 치셨고, 젊은 사람들은 생활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됐습니다. 도시하고 농촌도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도시 쪽에서는 그 경관이 조금 그 교외 지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편의성들이 더 높은 그 기준이 되었고, 농촌에서는 그 환경의 쾌적성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옥 거주의 좋은 점, 이건 살아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한옥에 살아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있는데 아까 이경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저희도 이 조사에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재 수요층이건 실수요층이건 마찬가지로 1등이 마당입니다. 마당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한옥에 사는 최고의 이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한옥 설계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마당이 반드시 고려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쾌적한 자연 환경이라든지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이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한옥 거주 희망 지역 도시 했을 때 대체적으로 아주 귀농 귀촌을 하려는 수요보다는 대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 이게 1순위입니다. 차몰고 서울, 대전, 광주에서 최소한 차몰고 1시간 내로는 도착할 수 있어서 거기 살다가 빨리 대도시에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역으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옥 거주 소유 형태라든지 용도라든지 얼마나 오래 사실 계획이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는 자가 소유,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자가 소유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세컨 하우스보다 일상생활을 직접 거기서 일상생활을 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이후, 특히 자녀 출가 이후에 은퇴주택으로 생각하신다는 분도 많았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평생 사신 다음에 자녀한테 물려줘서 자녀들도 또 이 집에 계속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아파트 소유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오래가는 집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망 면적 이것들이 조금 재밌었는데요. 일단 대지가 몇 평이었으면 좋겠냐, 집은 몇 평이었으면 좋겠냐, 돈은 얼마 들었으면 좋겠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한 100평 정도 땅에 35평 정도의 집을 짓고 합쳐서 한 3억 4천만 원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북촌이나 서촌 같은 데는 대지가 한 20평에서 40평이고 집은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주가 요거보다 좀 큰데 그래도 60, 80평 정도 대지에 20, 30평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게 농촌형으로 짓기 때문에 대지가 훨씬 크고 주택도 약간 커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지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면 1.8억에 100평을 가지고 싶으시다 했으니까 180만 원짜리 땅을 원하시는 거고 또 건축 가격 1억 6천만 원에 한 30평대 집을 짓고 싶으시니까 500만 원 이하의 건축비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데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죠, 현실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에 비해서 자기가 한옥을 지을 때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더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 공간 구성을 보시면은 단층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를 가졌으면 좋겠다가 제일 높습니다. 이 화장실이 2개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의아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락이라든지 수납, 창고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냉난방, 그러니까 덥고 춥고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문제 등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사실은 주택 비용, 용자금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되게 우려할 줄 알았더니 그건 오히려 성능에 비해서는 우선이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살아보신 분 아니면 살고 계신 분한테 거주에 불편한 점을 물어봤더니 좀 달랐습니다. 실수요층에서는 오히려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최고의 불편함으로 꼽으셨습니다. 일단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어디가 고장나거나
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 돈, 그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구매 결정 시 세부 결정 고려 요인 했을 때는 이게 그 앞에 처음 두 개의 순위를 차지하는 게 주택 배치향, 전망, 조망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훨씬 더 큰 고려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 제 이제 추정인데 이 내부라고 하는 거는 그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대식으로 고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한옥 단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봤더니 도시 기반 시설들이 편의 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단지형 환경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대가 모여 사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대규모 단지를 원하지 않고 지금 은평이나 또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탄 마을들은 100세대 이상의 큰 단지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에서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 단지에서 공동 텃밭이 꼭 필요하다 그러시고요. 운동시설, 피트니스 센터나 골프 연습장도 필요하시고 응급 의료 시스템도 필요하시고 이렇게 그 도시에서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인프라들을 요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주택 내 개별 주차장을 선호한다라고 거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 계획을 하고 할 때 이 차가 지나다닌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공동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는 이렇게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수요 쪽에서는 직접 그 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개별 주차장을 갖고 싶다라는 수요가 높게 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희망 분양 형태는 토지를 분양받은 뒤에 직접 개별 맞춤형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게 높았습니다. 동호인 마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집을 그 한옥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그 저리 융자를 받아서 집을 수리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키워드로 마구 흐트려 놓아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개인 주차장도 있고 웰빙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마당, 텃밭 이런 것도 있고 전망도 있고 이런 키워드들을 쭉 늘어놓고 이게 그야말로 수요 다변화 양상이죠. 이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친환경, 건강, 전원생활 이런 쪽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화, 그 편의성, 그 아름다운 디자인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조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개인화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옥을 흔히 뭐 커뮤니티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포장을 하겠는데 실제로 수요자들은 자기 집을 옆집에서 들여다보거나 마을에서 들여다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단히 그 개인화시키는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시설들이 공동보단 개별화되는 걸 원하게 되고 또 자기 집을 지을 때 직접 참여해서 자기 의사가 반영되는 걸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구별을 한 게 이 요구사항이죠. 이게 수요입니다. 오늘 사실은 대응 전략이라고 발표 제목을 정했는데 저희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옥이 진행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이겁니다. 현대화, 편의성,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류주택의 수요입니다. 한국적 디자인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강, 전원생활은
목조주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맞춤주택, 대량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니라 1대1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주택의 수요, 이 세 가지를 확장시키는 게 저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류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 외관의 현대적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로 이제 디자인에 아니면 전통 재료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이 될 것 같고요. 목조주택은 아무래도 이 목재가 갖는 여러 가지 건강에 이로운 효과들, 공기 정화라든지 면역력, 습도 조절, 최근에는 출산율을 높인다라고까지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다양한 건강에 좋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목조 주택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맞춤형 설계를 반영한 맞춤 주택입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요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쭉 말을 오래 했는데요. 지금까지 국가한옥센터가 생긴 지 2년 동안 이 한옥이라고 비교적 명쾌한 대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계속 해올수록 한옥을 이렇게 고립된 섬으로 보게 되면 그게 커질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큰 그림이 한류주택, 목조주택, 맞춤주택의 교집합 부분이 한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바꿔놓으면 이 한옥의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고 한옥 시장이 커지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이 한류주택, 목조주택, 맞춤주택 시장이 커지면 가운데에 끼어있는 한옥도 따라서 커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 한류주택과 맞춤주택의 교집합 부분, 또 한류주택과 목조주택 교집합 부분을 더 많이 늘려가면 한류 목조주택, 한류 맞춤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가서 교집합이 커져가면 한옥도 마찬가지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저 정책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진 전략이고요. 예를 들어 한류주택의 핵심인 한국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부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에 대한 문제는 농림부라든지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주택 공급의 방식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서로 정책을 연대하고 일종의 이제 동반 성장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저 교집합 부분을 계속 키워가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한옥 수요 다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례라고 된 부분들은 제가 발표는 생략하겠고요. 앞에서 윤재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옥 하이브리드 한옥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의 이웃들, 목조주택이라든지 한류주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